교정을 하고 나면 안 눌릴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 좀 안 믿었거든요. 아니 바발이 아픈데 어떻게 잘라 먹어야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디몬이에요. 제가 오늘은 교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게 혹시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정을 작년 5월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비발치 교정 후기도 찾아보고 그냥 교정 통증 또 비용도 너무 비싸니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유튜버 분들께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나도 교정을 하면서 끝나갈 때쯤에 꼭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정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흠자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처음에 교정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또 밑에 이빨들이 들쭉날쭉하게 고르지 않게 자라가지고 양치를 할 때도 불편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지석 같은 게. 의사 선생님께서도 윗니랑 아랫니가 다 고르지 못하면 혜빈 씨가 불편할 것 같다고 하면서 교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토끼 앞니가 심하니까 이제 입을 다물고 못 웃겠는 거예요. 편하게 웃지도 못하고 살짝 이를 이렇게 보이고 웃었어요. 근데 증명사진 찍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 항상 친구들도 생쥐라고 놀려가지고 저는 이제 교정을 하고 나면 안 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놀리는 거예요. 앞니랑은 큰 상관이 없었던 걸로.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뭐 끝나진 않았지만 웃을 때도 입을 안 가리고 웃게 되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추천을 합니다. 교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걱턱인 분들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저는 교정 기간이 1년 반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빠지지 않고 매달 갔기 때문에 10월 달쯤에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 약속을 했으면 꼭 일주일을 넘기지 말고 꼭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안 하면 훨씬 교정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충치가 생기면 이게 충치 치료를 따로 해야 되니까 막 교정기를 빼고 몇 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양치질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사진을 보시면 거의 새부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해야겠다 하고 홀린 듯이 그 자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치과를 가면 이렇게 외관상으로만 보고 검사를 해주시는 곳들도 있고 10몇만 원을 내면 정밀 검사를 또 해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치과다 싶으면 정밀 검사까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정을 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한국에 한 1, 2년을 머물게 되었어요. 원래는 취업을 바로 할까 아니면 뭐 미국을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맨날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줌 수업을 듣고 친구를 제가 첫 학기 때는 한 명을 사귀었어요. 이거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때 딱 교정을 하기로 했었고 덕분에 교정한 거를 엄청 신경 쓰지 않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교정 치과 고르는 법도 정리를 조금 해두었는데 저는 또 ESFJ여가지고 MBTI가 제가 엄청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구글 문서에다가 교정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들을 치과 리스트들까지도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치아니까 한 번 하고 나서도 평생 잘 가지고 있을 치아니까 꼼꼼하게 알아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벤트 치과 엄청 싸게 해준다 이런 곳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사기다 이건 아니지만 파격적인 세일을 하는 치과들은 조금 주의를 하려고 했고 제 주변에도 한 3, 4명이 교정 사기를 당했어요.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치과가 없어져 있고 그걸 제가 듣고 너무 겁을 먹어서 이벤트 치과는 많이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 조심을 하시고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정은 이게 단기간에 그냥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가야 되고 몇 년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오래 한 곳에 머물렀던 치과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0년을 기준으로 10년 있었던 치과를 골랐거든요. 2003년 이렇게 올라온 후기들까지 다 있어요. 보시면 제가 좀 파워 잔소리꾼인데 치과를 잘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재교정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새로 많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재교정을 한 친구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아니면 재교정을 하고 싶은데도 못해서 지금도 웃는 게 신경 쓰인다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는 모두닥이라는 치과나 아니면 다른 병원들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교정치과, 전문치과를 알아봤고 그냥 치과에서 교정 받으시는 것보다는 내공이 쌓이신 교정치과 전문 의사한테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저는 지인 추천으로 리스트를 일단 추렸었고 그 리스트에 있는 치과들을 모두닥에 찾아봐가지고 또 네이버에도 따로 검색을 해서 함께 비교해 가면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비용도 대략적으로는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중요한 게 장소인데 가까운 곳을 고르라는 말을 처음에 좀 안 믿었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이랑 집이랑 3시간 거리인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을 정했는데 너무 먼 거예요. 이렇게 매달 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브라켓이 갑자기 딱딱한 걸 씹어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파. 근데 왁스가 없어. 그러면 치과를 가셔야 되잖아요. 좀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집이랑 좀 가까운 곳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장소도 좀 중요하다는 거, 가까운 곳으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골랐던 교정치과는 비용이 엄청 저렴하진 않았지만 원장쌤이 진짜 친절하셨고 엄청 나긋나긋하시고 내가 궁금한 게 막 중간중간에 생길 수도 있고 하다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답변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인턴을 했던 언니가 추천을 해줬던 치과였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인스타로 DM 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세라믹 교정을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세라믹이 하얗고 아무래도 심미적으로 조금은 덜 티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철사가 매달 조금씩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적응이 된다 싶으면 철사를 교체를 하시는데 어차피 두꺼운 철사를 쓰니까 티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 치과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교정하는 게 나았으려나 싶기도 해요. 비발치 교정을 선택을 했었는데 비발치라는 게 조금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진짜로 비발치가 아니라 그냥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차량니를 발치를 대신에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들쑥날쑥하게 많으니까 치아를 고르게 넣으려면 이동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니를 빼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비발치 교정이 안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만의 희망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밑에 2개를 빼고 위에는 다행히 사랑니들이 공간이 뒤에 좀 더 있어서 빼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발치 교정을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내 작은 어금니를 빼는 게 약간 너무 아깝고 막 나중에 할머니 돼서 필요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랑니는 어차피 빼야 되는 거니까 라는 조금 극한의 효율 마인드로 저는 비발치 교정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어금니를 빼면 조금 더 뒤로 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앞니도 너무 뒤로 밀면 옥니처럼 이렇게 된대요. 조금 덜 들어가도 차라리 자연스러운 게 낫겠다. 멀쩡한 치아를 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비발치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사랑니를 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니 빼는 게 훨씬 작은 어금니를 빼는 것보다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거는 각오를 하시고 교정 통증 중에 사랑니 빼는 게 진짜 거의 탑 1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치간 삭제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치아 사이사이를 다듬어가지고 이동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막 잘라버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다듬어서 이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로 아프진 않았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쇠로 이렇게 긁는 느낌? 근데 치아가 너무 위아래로 긴 분들은 치간 삭제를 하면 더 길게 보이니까 그게 조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간 삭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정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처음 한 일주일 할 때 불편함은 많았지만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 아플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저는 딱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며칠 정도는 그런 거를 사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당게 땡기
생길 수 있으니까 양송이 수프나 아니면 클램 차우더 수프 같은 그런 종류의 수프들을 먹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양념 감자 있잖아요. 간장으로 양념한 반찬? 이걸 엄마가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죽이랑 항상 같이 먹었어요. 계란찜도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계란찜이나 바나나 우유 같은 것도 추천드려요. 정말 교정했다고 해서 안 먹고 살 빠지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다이어트용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전 너무 먹는 게 중요하고 뭘 맛있게 안 먹으면 진짜 하루가 다 망쳐지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엄마도 열심히 챙겨주시고 저도 죽을 그 전날에 많이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바나나를 씹는 것도 이렇게 돌을 와그작 와그작 씹는 것처럼 아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기를 보니까. 근데 저도 빵 한 조각도 못 먹겠는 거예요. 교정을 하면 당연히 이제 첫 며칠은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기도 하는데, 수프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빵을 찍어서 먹었어요. 귀엽고 이렇게 우겨 넣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울 뻔하고 이제 빵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어쨌든 먹긴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첫 며칠은 진짜 최대한 물렁물렁한 것만, 심지어 삶은 계란도 아픈 것 같아요. 진짜 계란찜 정도에 마실 수 있는 정도로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불편했는데, 교정을 처음 하고 나서 딱 처음 교정기를 끼고 나서 이를 닦을 때가 너무 아파요. 그 칫솔의 결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면서 이가 부러질 것 같고 진짜 너무 아팠는데, 그럴 때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양치를 안 하게 되니까 참고 저는 열심히 계속 치카치카를 했어요. 하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안 하면 또 막 이물질이 껴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칫솔질을 처음 할 때가 진짜 그때 많이 불편하고 아픈 것 같고, 근데 이걸 잘 견뎌내셔야 충치를 면할 수 있어요. 확실히 처음에 교정기 자체를 넣는 게 치아를 한 세트 더 넣은 느낌이에요. 근데 분명히 내 입안은 리미트가 있는데 공간이 치아를 2세트를 넣어놓은,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물감이 확실히 많이 들고. 사랑니 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한이 쌓여서 영상을 따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사랑니도 진짜 신중하게 치과를 골라서 빨리빨리 한 명씩 줄 세워가지고 빼는 것 말고 내가 정말 잘 회복할 수 있겠다 싶은 곳으로 가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회복이 잘 안 되고 붓기도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사랑니가 저는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지하철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미니 스크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스크류를 내 잇몸에 박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니 스크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작아요. 생각보다 별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취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돌돌돌 넣으시는 거라서 다른 교정 통증보다는 오히려 미니 스크류는 덜 아픈 것 같아요. 교정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색깔이 좀 심한 음식을 못 먹는 게 전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진짜 짜장면을 좋아하고 특히 카레랑 돈가스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못 먹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많이 색깔이 진하거나 고무줄에 베이겠다 싶은 음식들은 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순두부찌개나 아니면 김치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거지 할 때 그릇을 오래 담궈 놓으면 그릇 안에 다 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정 브라켓이나 고무도 30분을 담궈 놓으면 그게 훨씬 색깔이 많이 배어 들어가고, 바로 그걸 씻어버리면, 양치를 해버리면 색깔이 없어지는 거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진짜 음식물이 많이 껴요. 너무너무 많이 끼는데, 특히 막 밥알. 아니 밥알이 너무 잘 껴요. 이렇게 쏙쏙쏙쏙쏙 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아. 치아 사이에. 면발 같은 거 있죠. 라면을 먹거나 쫄면이 진짜 대박인데 안 끊겨요. 내가 앙앙 해도 잘 안 끊기고, 저 뒤에 이렇게 항상 어금니 쪽에 이렇게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나 이런 야채, 샐러드류도 저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양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처음 양치를 하실 때 뱉을 때 밥알이 다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위가 처음에 많이 상했는데 그 다음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적응이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음식물 한 숟가락을 여기 중간중간에 다 우겨 넣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이제 제가 또 MBTI E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당하게 삶을 살자가 목표인데, 내향형인 분들은
가위로 다 잘라 먹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가위가 있으니까 맨날 쓸 수 있는데 식당을 가면 항상 가위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햄버거 집을 가도 혹시 가위 있으세요? 이러고 가위 없으면 칼 들고 오고 이랬거든요. 좀 안 친한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가위로 먹을 거야, 이 말을. 너무 불편하니까 뭐 아픈데 어떻게 잘라 먹어야지. 어쨌든 다 먹어야지. 튀김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그래서 꼭 가위를 달라고 하시고 다 잘라 먹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정말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내 치아 역할을 가위한테 다 시켰던 것 같아요. 치킨도 한 교정 시작하고 3일 후에 먹고 조금 혼났지만 원장쌤한테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그쵸? 저는 그냥 항상 먼저 약간 선전포고를 해요. 딱 앉아가지고 나 내 교정용 전용 가위 좀 가져올게 이러고 이제 갔다 오거든요. 식당 분한테 물어보거나 처음부터 그냥 가위를 잘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치아 관리를 할 자신이 없다 하면 교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뭐 하루라도 양치를 안 하면 그대로 뭐 시금치든 밥알이든 껴넣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어쨌든 그렇게 자는 거잖아요. 내 돈 내산으로 했으니까 관리할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교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칫솔질이 꽤 오래 걸리는데 한 5분에서 저는 15분까지도 걸렸던 것 같고 밤에 자기 전에는 20번씩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이렇게 그 칫솔이 닿지 않는 사이사이 부분들도 다 닦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뒤에가 특히 많이 끼일 때가 많아가지고 어금니 쪽들에 이렇게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슥슥 넣어가지고 그렇게 빼줬습니다. 한 30분 걸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는. 의사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정기를 쪼여주는 거지만 관리는 진짜 본인이 해야 된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하세요. 약간 집에서는 거의 지금 양치 홍보대사로 유명하거든요. 노래도 만들었어요.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양치를 안 했을 때 후회를 한 경험이 조금 있었는데 어금니 쪽은 열심히 양치를 했는데도 치간 칫솔로 몇 번 안 하고 잔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막 시큼시큼하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치간 칫솔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방치가 되면 여기 뒤에 패킹이라고 여기 뒤에 이물질들이 껴요. 그리고 끼고 나서 녹아서 염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꼈을 때 바로 빼주면 또 빠지는데 계속 방치를 해두면 아리고 시큼시큼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충치 전 단계인데 이제 아플 수 있으니까 칫솔질이랑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 그리고 턱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관절이 엄청 좋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악 하면 딱 소리가 나는데 제 꿀팁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자면 치과를 딱 가서 누웠을 때 의사쌤이 진료를 하시다가도 어디 보자 하고 막 기부를 찾으러 이렇게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딱 입을 다물어 주는 거예요. 아 하고 계속 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턱관절에 다 무리가 오고 풀어줄 시간이 없잖아요. 한 몇 초라도 이렇게 입을 최대한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립밤을 꼭 바르고 가세요, 여러분. 입술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발라달라고 하면 막 덕지덕지 바르잖아요. 차라리 내가 집에서 바세린을 잘 바르고 가는 게 나도 편하고 막 입술 갈라지는 거 보여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교정을 하면 정말 살이 빠질까? 특히 볼살이 빠질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젖살이 많았고 그런 게 좀 컴플렉스였는데 확실히 빠졌어요. 볼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교정을 정말 추천드리고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셔서 교정하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도 안 빠졌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 일부러 막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식단 조절을 하면서 교정을 했어가지고 뭐 천천히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런 효과도 좀 본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빠졌는지는. 근데 확실히 볼살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렇지는 않으니까 기대하시다가 실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대칭이 교정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웃는 게 좀 비대칭이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교정이 치아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지 골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은 조금 교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치아가 일정하고 가지런해지니까 저는 좀 더 대칭처럼 보였고, 줌 화면이나 사람들이랑 영상 통화를 할 때도 항상 좌우를 바꿔놓고 이렇게 웃는 것도 조금 교정하려고 했고,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니까 그런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비대칭도 개인적으로는 좋아졌던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는 교정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말 길게 TMI적인 저의 치아 교정 후기가 끝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1년 몇 개월이지? 2개월이 지났네요. 1년 2개월 정도 했으니까 또 10월에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2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바게트를 너무 먹고 싶은데 바게트를 못 먹거든요, 제가. 다른 재밌는 꿀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신중하게 잘 교정치과를 알아보고 잘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